약사님, 종종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성형수술 후에 눈에 붓기가 있거나 멍이 들었을 때 당기수산을 좀 찾으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 그거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타박상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럴 때 그냥 드려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형수술 자체가 마취 수술을 한 후에 수술 도구로 누르고 째고 꿰매는 과정이다 보니 이게 부분적으로 타박에 가까운 자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전신 타박에 쓸 수 있는 당기수산을 그렇게 부분적인 타박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기수산이 어떤 원리로 타박상에 쓸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당기수산에는 당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당귀는 당귀의 뿌리를 말하는 건데 이 당귀 뿌리에도 몸통 부위가 있고 잔뿌리가 있어요. 네. 이 몸통 부위는 혈액의 질을 올려줍니다. 이 잔뿌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당귀수산에는 당귀 몸통이 들어갈까? 당귀의 잔뿌리가 들어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혈액의 질을 올리는 것보다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어혈 같은 걸 풀어야 되니까 잔뿌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잔뿌리를 당귀미라고 해가지고 당귀수산에는 당귀미를 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는 약성분으로 홍화와 도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홍화는 홍화꽃을 말해요. 이 홍화꽃은 우리 말단의 모세혈관의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굉장히 촉진해요. 특히 굵은 혈관이 아니라 말단의 모세혈관을 촉진하기 때문에 말단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찬 데도 쓸 수 있고 이 눈 혈관도 확장시켜서 눈을 좋게 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도인은 복숭아 씨앗을 말하는데 복숭아 씨앗은 이 혈관을 윤택하게 하고 이 세포막을 윤택하게 해요. 따라서 혈액과 혈관에 이 기름칠이 되면서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백작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백작약이 무슨 약이었죠? 간에 시원한 물의 기운을 넣어가지고 간의 열을 풀어주는 그런 약이었어요. 우리가 간의 열을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간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근육의 긴장까지 풀어줍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죠? 네. 따라서 당기수산에서의 백작의 역할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타박으로 인한 부위에 이 열을 식혀주므로 붓기도 통증도 그리고 멍도 더 잘 풀리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당귀, 홍화, 도인, 작약이 들어가 있었죠. 나머지 약은 오약, 개심, 향부자, 소목이 들어있거든요. 네. 먼저 오약은 우리 이제 하체 척추 아랫부분부터 이 척추 위까지 타고 올라가는 이 경맥을 따뜻하게 해서 전체적인 기순환을 촉진해주는 약이고, 개심이라는 약은 이 계피나무의 나무 심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계피보다 더 뜨거운 성질로 혈액 자체의 양기를 충진해서 혈액순환을 더 촉진해주는 약이고, 따라서 오약과 개심은 약간 따뜻한 성질로 경맥과 혈맥을 활동시켜주는 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향부자는 우리가 예전에 우라를 풀어주는 약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네네. 향부자가 우라를 풀어주는 것 외에 어딘가에 뭉쳐있는 기가 있어. 그러면 이 기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타박으로 인해서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되면 그 부위가 뭉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향부자가 이 뭉친 기운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목은 뭔가 단단해져 있는, 특히 신장이 조금 단단해져 있거나 아니면 모세혈관이 좀 단단해져 있을 때 이 짠맛으로 모세혈관이라든지 신장을 좀 유연화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소통시켜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도 앞에 당기랑 도인, 홍화 이런 거 붓기 빼주고 어혈 풀어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예, 약재가 많아지니까 어렵거든요. 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리해보면 당귀와 홍화로 혈액을 활발히 순환시켜줍니다. 도인과 소목으로 혈관 자체를 유연화시키고 기름칠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약과 개심으로는 경맥과 혈맥을 따뜻하게 하여 순환을 촉진해줍니다. 그리고 향부자와 백작약은 뭉쳐있는 기운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손상된 부위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초는 감초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약들을 조화롭게 해주는 약방의 감초죠. 결국에 당귀수산은 교통사고나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 그리고 성형수술 후에 생긴 얼굴의 붓기와 멍 등을 정체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약초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부하고 이 당기수산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공부하니까 어떤 분한테 적합하고 어떤 상황에 써야 되는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약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아봤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귀수산 자체가 과립으로 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이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작용 날 약은 없거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너무 찬 약도 없고 너무 뜨거운 약재도 없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이 날 만한 약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교통사고를 나서 우리가 이걸 첩약으로 끓여 먹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어혈을 풀어주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혈이 풀어질 때까지는 그 약을 쓸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는 어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약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 적혈구가 파괴될 수 있는 용혈성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은 첩약으로 먹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형수술의 붓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과립을 쓰는 정도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쓰는 것 정도로는 위장장애라든지 다른 부작용은 거의 없겠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성형수술 이후에 눈이 붓거나 멍들었을 때 당귀수산을 쓸 수 있는지부터 다 알아봤고 그 뒤에는 당귀수산이 어떤 약재로 이루어져 있고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다음에는 제가 또 궁금한 게 오적산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 같이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적산이 굉장히 많은 약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